당장 내 돈 내놔, 이 돼지야. 저주야. 너한테 내 돈 절대 못 줘, 단 한 푼도. 서울의 밤을 차갑게 적시는 11월의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검은 아스팔트를 때리는 빗소리가 스산하게 울려 퍼지는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 그 언덕의 가장 높은 곳, 마치 세상을 내려다보듯 오만하게 솟아있는 붉은 벽돌의 2층 저택이 보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육중한 담장 위로는 수십 년 묵은 소나무 가지들이 뻗어나와 마치 침입자를 감시하는 경비병처럼 빗속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철제 대문은 이곳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역임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철문 틈 사이로 이질적인 황금빛 조명이 새어나옵니다. 비에 젖은 축축한 공기를 타고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와인잔이 부딪히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 부부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이 집을 가리켜 이렇게 속삭입니다. 저곳은 집이 아니라 가장 우아하고 화려한 감옥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시각 저택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고 벽난로에서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기름진 향수 냄새와 샴페인의 달콤한 향기가 뒤섞여 부유합니다. 그 소파의 가장 상석, 다리를 꼬고 앉아 샴페인 잔을 높이 든 남자가 있습니다. 이 성의 주인 박만석입니다. 올해 58, 시중은행 본부장이자 차기 은행장 유력 후보인 그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오만함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터질 듯 팽팽한 뱃살을 감싼 명품 슈트에 금장 단추가 조명을 받아 번쩍입니다. 포마드 기름을 발라 한 올도 남김없이 뒤로 넘긴 그의 머리카락 아래로 술기운이 올라 붉어진 얼굴이 번들거립니다. 그가 잔을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을 때립니다. 자, 여러분. 잔들이 왜 비어 있습니까? 어서들 채우세요.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본부장으로 영전한 걸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사열 라디오 사연지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우리 부부가 이 성북동 1번지에 입성한 지 딱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기어 올라와서 기어이 이 깃발을 꽂은 날이란 말입니다. 남자는 말이죠. 집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고 계급장 아니겠습니까? 이 완벽한 성취를 위하여 건배합시다. 건배. 만석의 우렁찬 선창에 초대받은 은행 임원들과 그 부인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힙니다. 쨍그랑 챙.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곧이어 아부 섞인 웃음소리들이 폭죽처럼 터져 나옵니다. 만석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왕국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호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유명 화가의 추상화, 발 아래 깔린 윤기 흐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을 묵직하게 차지하고 있는 검은색 대형 디지털 감고 그는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듯 구두 뒤축으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옆에 앉은 김상무의 어깨를 툭 칩니다. 어이, 김상무. 이 바닥 좀 보게. 때깔이 다르지 않아? 이게 그냥 대리석이 아니야. 내가 직접 이태리 밀라노까지 출장 가서 골라온 거라고. 저기 천장 조명 하나, 문고리 장식 하나까지 내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어. 내 안목 알잖아.
완벽하지 않은 건 내 집에 들이질 않아요, 내가. 만석이 자신의 감각과 재력을 자랑하며 침을 튀길 때 주방과 연결된 어두운 다이닝룸 입구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화려한 파티의 유일한 이방인 같은 존재, 이 집의 안주인 52살 최명자입니다. 군살 하나 없는 꼿꼿한 자세,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게 쪽진 머리,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 위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안주인이라기보다 품이 있는 수석 집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명자는 방금 오븐에서 꺼낸 거대한 로스트비프 접시를 양손에 든 채 왁자지껄한 거실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합니다. 오븐의 뜨거운 열기가 행주를 뚫고 손바닥을 파고들어 살같이 데일 듯 화끈거리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명자의 건조한 시선이 남편 만석의 번들거리는 얼굴에 머뭅니다. 속으로 삼키는 말이 목구멍을 타고 쓰디쓰게 넘어갑니다. 내 안목? 웃기시네. 저 대리석 갈 때 인부들 밥 해먹이고 시멘트 먼지 뒤집어 쓰며 공사 감독한 게 누군데. 이태리? 당신이 이태리가 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아? 매일 밤 술 취해 들어와서 저 금고나 끌어안고 닦아대면서 정작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 쓸어가는 건 모르지.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우라를 꾹 누릅니다. 그리고 입가에 억지로 근육을 당겨 완벽한 사모님 미소를 장착합니다. 가면을 쓴 그녀가 거실로 걸어나갑니다.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김상무님, 사모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고기 좀 드셔보세요. 한우 툭불 등급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위로 골라왔어요. 식기 전에 드셔야 육즙이 살아있는데 제가 손이 좀 느려서 늦었네요. 테이블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접시가 놓이자 고소한 버터 향과 육향이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특히 김상무의 부인이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떱니다. 어머 세상에, 형님 솜씨가 정말 예술이에요. 플레이팅 좀 봐. 호텔 셰프가 와서 울고 가겠네. 본부장님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이렇게 미인이시고 우아하시고 살림까지 완벽한 와이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은 맨날 집에 가면 배달 음식 시켜 먹자고 하는데 정말 너무 부러워요. 쏟아지는 칭찬에 만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꿈틀거립니다.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이 아닌 아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그는 병적으로 견디지 못합니다. 만석은 와인잔을 뱅그르르 돌리며 짐짓 농담인 척 가시 돋친 말을 툭 던집니다. 에이 무슨 소리. 살림이야 요즘 기계가 다 하지 뭐. 식기세척기니 로봇 청소기니 얼마나 좋아. 세상 참 편해졌지. 집사람은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이나 띡띡 누르는 거지. 고생은 무슨. 그리고 이 사람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요즘 나이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아까도 와인셀러 온도를 잘못 맞춰놔서 내 500만 원짜리 빈티지 와인을 식초로 만들 뻔했다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원. 만석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좌중이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따라 웃습니다. 건조한 웃음소리가 명자의 귓가를 때립니다. 명자의 미소가 석고상처럼 차갑게 굳어집니다. 테이블을 정리하던 명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립니다. 버튼이나 누른다고?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손에 지문이 닳아 없어질 지경인데 당신이 밖에서 폼 잡고 술 마실 때 변기 뚫고 전구 갈고 곰팡이 닦아낸 게 누군데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콩나물값 하나까지
생활비 결제받으며 살았는데 머리가 나빠? 내가 당신보다 대학 성적 더 좋았어. 당신 내조하느라 내 꿈 다 포기한 거야.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팬티 한 장까지 다 내 손을 거친 거라고. 명자가 들고 있던 무거운 은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탁! 생각보다 크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거실의 음악 소리를 뚫고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명자에게 집중됩니다. 명자는 떨리는 두 손을 앞치마에 문질러 닫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눈빛이 전에 없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보. 낮지만 또렷한 떨림 없는 명자의 목소리에 만석은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듭니다. 왜? 뭐 과일이라도 가져오게? 멜론 좀 예쁘게 깎아와봐. 입가심 좀 하게. 아니요. 과일 먹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마침 다들 계시니까 증인도 될 겸 지금 말하는 게 좋겠네요. 명자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쿵쿵 울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던 그 말을, 썩어 문드러진 그 말을 끄집어낼 시간입니다. 명자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만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번에 이성북동 진명에 공동 명의로 해주세요. 파티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지는 듯합니다. 흐르던 재즈 음악만이 눈치 없이 얄밉도록 경쾌하게 계속됩니다. 만석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검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는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칩니다. 붉은 와인 방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핏방울처럼 튀어오릅니다. 뭐, 이 사람이 지금 돌았나? 손님들 계신 좋은 날에 무슨 헛소리야? 술 마셨어? 들어가. 헛소리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당신 본부장 승진하고 이 집 대출금 다 갚으면 반반 해주기로 했잖아요. 벌써 5년 전 약속이에요. 나 22에 시집와서 30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 살았어요. 당신이 밖에서 일할 때 난 집에서 이 재산 지키고 불렸어요. 저 금고 안에 있는 땅 문서들, 저거 다 내 헌신 덕분이잖아요. 이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권리 갖고 싶어요. 약속 지키세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석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떠오릅니다. 그는 손님들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그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김상무 들었지? 여자가 나이 먹으면 무서운 게 없다더니 아주 돈독이 올랐구만 그래. 여보, 당신이 뭘 크게 착각하나 본데. 당신이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게 뭐 대수라고 권리 타령이야? 그건 밥 얻어먹고 사는 식모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가방끈 짧은 당신이 무슨 경제관념이 있어? 명예줬다가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해서 집 날려먹으면 어쩌려고 그래? 주제넘은 소리 그만하고 가서 과일이나 깎아오라고. 내 말 안 들려? 가방끈, 식모, 주제. 만석이 내뱉은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명자의 전신을 난도질합니다. 손님들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녀의 시선이 만석 뒤에 있는 거대한 디지털 금고로 향합니다. 굳게 닫힌 저 차가운 금고처럼
남편의 마음도 자신의 지난 30년 인생도 철저히 닫혀있고 부정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 대신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사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갑니다. 스르륵. 앞치마의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명자는 30년간 입고 있던 굴레와도 같은 앞치마를 벗어 만석의 발 앞에 툭 던집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만석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식모, 그래. 식모는 해고당하면 퇴직금이라도 받지. 좋아요. 오늘부로 당신 식모는 사표 낼 테니까 퇴직금 정산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법원에서 봐요.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 계단으로 향합니다. 또각, 또각, 또각.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저택에 울려 퍼집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만석과 얼어붙은 손님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우르릉거리며 성북동의 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피 튀기는 성북동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파티의 밤이 지나고 며칠 뒤 성북동 저택에는 무겁고 습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벽지를 타고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듯한 불쾌한 긴장감이 2층 저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평소라면 은행장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만석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습니다. 숙취와 분노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그는 퀭한 눈으로 천장만 노려봅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의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평온한 방문객의 알림이 아니라 마치 공습경보처럼 신경질적으로 들립니다. 만석이 귀찮은 몸을 이끌고 나가 받아든 것은 우체국 집배원이 건넨 묵직한 등기 우편 한 통입니다.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누런 봉투. 만석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거친 손놀림으로 봉투를 뜯어냅니다. 두꺼운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르고 그 안에서 하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혼 소장. 만석의 눈동자가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갑니다. 원고 최명자, 피고 박만석, 청구 취지,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50억 원. 만석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빳빳하던 서류가 순식간에 구겨집니다. 50억? 이 여편네가 정말 미쳤군. 감히 나한테 소장을 보내? 평생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산 주제에 내 피 같은 재산을 반이나 떼어달라고? 만석은 콧김을 씩씩 내뿜으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듭니다. 그가 전화를 건 곳은 은행이 아닌 카드사 VIP 고객센터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된 상담원에게 만석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립니다. 여보세요? 나 박만석인데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싹 다 정지시켜. 이유? 분실했다고 해. 아니, 도난당했다고 해. 누가 긁으려고 하면 승인 거절 띄우고 바로 나한테 문자 날려. 그리고 내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동 이체도 전부 막아버려. 마트, 백화점 관리비, 심지어 정수기 렌털비까지. 단돈 10원도 인출 못하게 동결시켜. 알겠어? 전화를 끊는 만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돈줄을 죄면 제 아무리 기고만장한 아내라도 며칠 못 버티고 무릎 꿇을 것이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금융가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견뎌봐. 변호사 살 돈은커녕 당장 오늘 저녁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테니. 그때 2층 계단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명자입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화려한 외출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물건은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두껍고 질긴 공업용 초록색 청테이프, 다른 한 손에는 날카로운 커터 칼이 들려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만석이 명자를 올려다보며 빈정거립니다. 어이, 최 여사. 법원 서류는 잘 받았어. 배짱 한번 두둑하네. 50억이라니 꿈도 야무져. 근데 어쩌나. 방금 당신 카드랑 생활비 싹 다 끊었어. 이제 당신 지갑에 있는 건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야. 배고프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컵라면 값 정도는 줄 테니까. 만석의 조롱 섞인 말들이 허공에 흩어집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만석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 대꾸 한마디 없이 묵묵히 거실을 가로질러 1층 안방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집의 가장 크고 안락한 방, 킹사이즈 침대와 최고급 오디오, 그리고 무엇보다 만석의 목숨과도 같은 디지털 금고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명자는 망설임 없이 안방 문을 벌컥 엽니다. 그리고 잠시 후, 후두둑, 툭, 안방에서 물건들이 밖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만석이 베고 자던 라텍스 베개, 그가 덮던 최고급 거위털 이불, 그리고 그가 아끼는 실크 잠옷들이 볼품없이 거실 바닥에 나뒹굽니다. 당황한 만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옷 당장 안 주워 담아?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 만석이 달려오려 하자 명자는 텅 빈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나직하게, 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랬죠? 내 지분은 없다고. 법적으로 따져보니 이 집 지분의 정확히 절반은 내 권리더군요. 아직 이혼 판결 안 났으니 우린 동거인이에요. 그러니 공평하게 나누죠. 난 금고가 있는 안방과 서재를 쓸 테니 당신은 거실이랑 주방을 써요. 싫으면 나가든가. 명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초록색 청테이프의 끝을 잡고 뜯기 시작합니다. 접착제가 떨어지는 거칠고 불쾌한 소리가 거실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명자는 안방 문지방 앞부터 시작해 복도를 지나 거실 중앙을 가로질러 현관 입구까지 정확하게 테이프를 붙여나갑니다. 윤기 흐르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위로 촌스러운 형광 초록색 선이 흉터처럼 그어집니다. 만석은 입을 벌린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봅니다. 허리를 펴고 일어선 명자가 커터칼로 테이프 끝을 딱 끊어내며 선언합니다. 이 선 넘지 마세요. 넘는 순간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구역에 발끝 하나라도 들이밀면 그땐 당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저 금고 내가 부숴버릴 거예요. 비밀번호 모를 것 같죠? 못 열면 드릴로 뚫어서라도 내용물 다 태워버릴 테니까. 난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명자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끼에 만석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방 문이 이중 삼중으로 잠기는 건조한 금속음이 만석의 심장을 긁어내립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잠금 장치 소리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남편에게 종속되었던 삶을 끊어내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단절의 소리입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만석이 달려가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원목 문이 비명을 지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야, 최명자 문 열어. 여기가 누구 집인데 감히 방문을 잠가. 당장 문 안 열어? 그 안에 내 서류 있어. 내 땅 문서 내놔.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이 생긴 듯한 완벽한 차단. 분이 풀리지 않은 만석이 문을 걷어차 보지만 굳게 닫힌 문은 그를 비웃듯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씩씩대던 만석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봅니다. 거실 바닥에는 그가 쓰던 베개와 이불이 쓰레기처럼 처량하게 널브러져 있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초록색 테이프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만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바닥에 침을 퇴뱉습니다. 독한 여편네. 그래,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 굶어 죽기 직전에 기어 나와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어주마. 그때까진 물 한 모금도 없는 줄 알아. 만석은 씩씩거리며 좁고 불편한 거실 소파에 자신의 몸을 억지로 구겨 넣습니다. 밤이 깊어오고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만석의 분노 섞인 숨소리만 남습니다. 한 지붕 아래 완벽하게 나뉜 두 개의 나라. 아름다웠던 쇼윈 도부부의 집은 이제 철조망 없는 최전방 휴전선이 되었습니다. 차단된 카드와 잠긴 방문, 서로를 말려 죽이기 위한 치졸하고도 잔혹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성북동 저택의 창밖으로 서울의 겨울을 알리는 매서운 12월의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들이 밤새 유리창을 긁어대며 스산한 비명을 지릅니다. 집안은 거실 바닥을 가로지르는 형광 초록색 청테이프를 경계로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은 남편 만석의 영토, 2층 안방과 서재는 아내 명자의 영토. 만석이 카드를 정지시키며 자금줄을 조였을 때만 해도 승기는 그에게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했습니다. 이 집의 식량을 통제하는 권력, 냉장고의 열쇠는 30년 동안 명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 며칠째 편의점 컵라면과 말라비틀어진 식빵 조각으로 연명하던 만석이 소파에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때 명자의 영토인 주방에서 침묵을 깨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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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입니다. 일정한 리듬을 타고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만석의 텅 빈 위장을 조롱하는 드럼 소리처럼 들립니다. 곧이어 치익하는 파열음과 함께 고소한 기름 냄새가 거실로 밀려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고등어가 노릇하게 구워지는 소리, 그리고 뚝배기 뚜껑이 달그락거리며 진하고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묵은 콩이 발효되며 내뿜는 그 강렬한 향기가 만석의 코끝을 맹렬하게 타격합니다. 만석의 뱃속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립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고 위액이 요동을 칩니다. 그는 힐끔 주방 쪽을 쳐다봅니다. 명자가 쟁반을 들고 나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하얀 쌀밥, 보글보글 끓으며 넘칠 듯 위태로운 뚝배기 된장찌개, 그리고 껍질이 바삭하게 익어 기름기가 자글자글한 자방고등어 한 마리.
명자는 일부러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 그 초록색 테이프 바로 안쪽 식탁에 자리를 잡습니다. 만석이 소파에서 가장 잘 보이는, 하지만 절대 넘어올 수는 없는 그 자리. 명자가 숟가락을 듭니다. 후루룩, 짭짭.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릅니다. 바삭아작. 고등어 살을 발라 하얀 밥 위에 얹어 먹는 소리. 잘 익은 총각물을 베어 무는 아삭한 소리.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굶주린 만석을 향한 청각적인 고문입니다. 만석의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체면을 가장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참다 못한 만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대며 테이프 경계선 앞까지 걸어갑니다. 그의 목소리가 굶주림으로 인해 갈라집니다. 야, 최명자. 너 혼자 처먹으니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냐? 가장이 3일째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는데 천벌도 안 무섭냐고. 아니, 냄새라도 풍기지 말든가. 치사하게 먹는 걸로 1억이야? 밥 한 공기 내놔. 나도 이 집 쌀 먹을 권리 있어. 만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명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식탁 옆에 둔 블루투스 스피커의 볼륨을 조용히 높일 뿐입니다. 우아한 클래식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와 만석의 비참한 고함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명자는 아주 천천히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습니다. 빈 뚝배기 바닥을 숟가락으로 긁는 달그락 소리가 만석에게는 최종 패배 선고처럼 들립니다. 독한 엿폈네. 진짜 국물 한 방울 안 남기네. 두고 보자. 내가 나를 굶겨. 모멸감에 몸을 떨던 만석의 눈에 거실 구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기계 하나가 들어옵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이 넓은 저택의 혈관, 온수를 통제하는 중앙 제어 장치입니다. 만석의 입가에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명자가 식량을 무기로 썼다면 그에게는 온도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저벅저벅 보일러실로 걸어갑니다. 먼지 쌓인 파이프들이 얽혀있는 그곳. 만석의 손이 2층 난방이라고 적힌 밸브를 움켜쥡니다. 녹슨 밸브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갑니다. 만석은 밸브를 끝까지 돌려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기의 전원 버튼을 꾹 누릅니다. 집안을 은은하게 울리던 보일러 모터 돌아가는 소리, 그 소음이 뚝 끊깁니다. 갑작스러운 정막이 찾아옵니다. 어디 한번 얼어 죽어봐라. 이 집 가스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아니 살이 터지게 느끼게 해주지. 밥심으로 버티나 보자고.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자 성북동 저택은 거대한 냉동고로 변해갑니다. 특히 난방 밸브가 차단된 2층, 명자의 영토인 안방의 기온은 곤두박질 칩니다. 저녁이 되자 안방에 있던 명자는 이상한 한기를 느낍니다. 평소라면 따뜻해야 할 온돌 바닥이 마치 야외 주차장 시멘트 바닥처럼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손을 대보니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손바닥을 찌릅니다. 명자가 입을 열자 하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직감합니다. 만석의 짓이라는 것을. 치졸한 인간. 밥 안 줬다고 보일러를 꺼? 명자는 옷장에서 가장 두꺼운 오리털 파카를 꺼내 입습니다. 수면 양말을 2겹이나 신고 털신까지 신습니다. 침대 위로 겨울 이불을 3겹이나 덮고 웅크리지만 벽을 타고 스며드는 냉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코끝이 빨개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옵니다. 오들오들오들. 명자의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어두운 방 안에 딱딱하게 울립니다. 그녀는 핫팩 하나를 손에 쥐고 비비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립니다. 이깟 추위. 당신이 나한테 준 마음의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안 져. 얼어 죽어도 무릎 안 꿇어.
한편 1층 거실의 만석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창고에서 꺼내온 전기난로를 켜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황색 따뜻한 불빛이 만석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컵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위층의 동태를 살핍니다. 고요한 밤 2층에서 명자의 억눌린 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콜록 콜록. 그 소리가 만석에게는 승전가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춥지? 춥겠지. 영하 10도니까. 이제 시작이야. 내일은 온수를 끊어버릴까? 따뜻한 물 한 방울 안 나와서 찬물로 세수하다 보면 항복하겠지. 식량과 온도를 인질로 잡은 부부.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는 극한의 치킨 게임. 한겨울의 성북동 저택은 부부라는 이름의 두 적군이 벌이는 참호전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창문에 하얗게 성에가 끼고 그 위로 두 사람의 도끼 어린 숨결만이 서립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 추위에 떨며 밤새 이를 갈던 아내가 내일 아침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식욕과 체온을 잃은 인간들이 이성을 잃는 순간, 내일 날이 밝으면 만석의 자존심이자 5천만 원짜리 보물인 그것이 처참하게 박살날 차례입니다. 보일러 전쟁으로 한기가 감돌던 성북동 저택에 며칠 만에 기이한 활기가 돕니다. 주말 오후 2시, 겨울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만석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을 흉하게 가로지르던 형광 초록색 청테이프 위에 창고에 박혀있던 최고급 페르시아 양털 러그를 덮어버렸습니다. 전쟁의 흔적을 가린 것입니다. 오늘은 만석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은행 임원들과 난초 사랑 동호회 회원들을 집으로 초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의 전쟁 때문에 꼴이 말이 아니지만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죽기보다 실은 만석의 알량한 자존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거실 베란다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명당 자리에는 만석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보물들이 일렬로 도열해 있습니다. 검은색 오칠이 된 고급 진열대 위에 놓인 10수개의 한국 출란 화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 방탄 유리 케이스 안에 모셔진 난초 하나가 유독 고고한 자태를 뽐냅니다. 이름하여 황화소심. 입 끝에 들어간 황금색 무늬가 마치 승천하는 용의 비늘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석은 하얀 면장갑을 끼고 아기 피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난초 잎을 닦아내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 다들 이리 좀 가까이 와서 이것 좀 보시게. 이 녀석 때깔 고운 것 좀 봐. 인맥 살아있는 게 보이지? 이게 바로 그 전설적인 황화소심이야. 작년 난초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종자라고. 이거 화분 하나가 얼만 줄 알아?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이야. 내가 얘를 데려오려고 쓴 돈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어요. 5천만 원. 돈만 있다고 키우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녀석 습도 맞춰주느라 밤잠도 설쳐가며 가습기 틀고 잎사귀 하나하나 닦아주면서 키운 거야. 내 막내 아들이나 다름없다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화분 주위로 몰려들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와, 정말 귀한 거네요. 잎에서 광이 납니다. 역시 본부장님 안목은 국보급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귀물을 구하셨습니까? 아부 섞인 찬사가 쏟아지자 만석의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며칠간 컵라면을 먹으며 구겨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분입니다. 집안의 냉기와 아내와의 전쟁은 까맣게 잊은 듯 그는 다시 왕이 된 기분에 취해 껄껄 웃습니다. 그때 2층 계단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또각 또각. 명자입니다.
며칠간의 냉정과 추위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지만 눈빛만은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형형하게 빛납니다. 손님들이 온다는 소리에 갇혀 입은 듯한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거실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커다란 분홍색 플라스틱 물조리개. 손님들이 명자를 보고 반갑게 그리고 조금은 안쓰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화초에 물 주시려나 보네요. 역시 사모님 내조 덕분에 난초들이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군요. 만석은 명자의 등장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나 손님들 앞에서 이 사람 이혼남 될 거예요 라고 소리치지는 않을까, 밥 안 줬다고 고자질하지는 않을까. 만석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고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베란다로 다가옵니다. 네, 오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편히 즐기다 가세요. 우리 남편이 이 난초들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마침 아이들이 목이 마를 때가 됐는데 제가 물 좀 줘야겠네요.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휴, 다행히 손님들 앞에서 행패를 부릴 생각은 없는 모양이라고 여자가 그래도 마지막 체면은 지킬 줄 안다고 착각합니다. 명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장 비싼 황화소심 화분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명자가 물조리개를 난초 뿌리 쪽으로 기울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 우아한 원의 활동을 지켜보는 순간 쪼르르륵 콸콸 액체가 흙 위로 쏟아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리고 질척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물이 흙에 닿자마자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납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물을 부은 것처럼 검은 흙 위로 하얀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코를 찌르는 독하고 매캐한 냄새가 베란다를 넘어 거실 전체를 순식간에 점령합니다. 그것은 숲의 향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수영장 소독약 냄새, 아니 그보다 수십 배는 더 독한 락스원액의 냄새입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건 동호회 회원입니다. 그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무슨 냄새죠? 락스 냄새 같은데. 눈이 따가워요. 만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명자를 쳐다봅니다. 명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물조리개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콸콸콸. 이제는 5천만 원짜리 난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3천만 원짜리 소심, 1,000만 원짜리 복륜 화분들 위로도 투명한 독극물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푸르고 윤기 흐르던 난초잎들이 독한 락스를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뿌리가 타들어가며 내는 미세한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만석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명자에게 달려듭니다. 만석이 명자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명자가 비틀거리는 사이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비싼 화분을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흙은 락스를 흠뻑 머금어 질퍽해져 있고 독한 가스 때문에 난초의 뿌리는 이미 하얗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고고하던 난초잎이 힘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만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듯합니다. 내 돈, 내 5천만 원, 내 체면, 내 자존심, 모든 것이 저 락스물과 함께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석은 이성을 잃고 명자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 미친 여자가 돌았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죽어. 너 같은 건 죽어야 해. 손님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명자는 만석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텅 빈 물조리개를 허공에 흔들어 보이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합니다. 왜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난초습도 맞추느라 밤잠 설친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예요. 아주 푹. 영원히 잠들게. 뿌리까지 완벽하게 소독했으니 이제 벌레 먹을 일도 없고 썩을 일도 없겠네요.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죽여줬으니까. 뭐라고? 도와줘? 깨끗하게 죽여. 악마 같은 년. 내 새끼를 죽여. 차라리 내가 죽어. 이성을 잃은 만석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손에 들고 있던 5천만 원짜리 화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와장창, 쨍그랑, 고급 도자기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마치 폭탄 터지듯 거실을 뒤흔듭니다.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락스에 젖은 검은 흙더미가 거실 바닥과 페르시아 러그를 더럽힙니다. 흙 속에 파묻힌 난초는 꺾이고 진이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파열음은 단순한 화분의 깨짐이 아닙니다. 만석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과 위선이 박살나는 소리입니다. 으아, 내 난초, 내 돈. 만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난초 잎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손님들은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질려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갑니다.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멀어지고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텅 빈 거실. 이제 남은 것은 헐떡거리는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깨진 화분 조각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역한 락스 냄새뿐입니다. 명자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서 바닥을 기는 남편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명자는 짓밟힌 흙 위를 또각또각 밟으며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마치 적장을 베고 돌아가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린 만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시커먼 증오로 바뀝니다. 그는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손에 꽉 쥡니다.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입에서 악기 같은 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내 새끼를 죽여. 내가 제일 아끼는 걸 건드려. 그래. 좋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걸 잃어봐야지. 피눈물 흘리게 해주마. 똑같이.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주마. 5천만 원짜리 비명이 잦아든 자리. 락스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인 성북동의 거실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복수의 서막이 오릅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만석이 타깃으로 삼은 것은 명자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 물건입니다. 내일 아침 명자의 심장을 도려낼 만석의 끔찍하고 잔인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난초들이 처참하게 락스 세례를 받고 학살당한 그날 밤 성북동 저택에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와 같은 정막만이 무겁게 깔려 있습니다. 새벽 3시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힌 만석은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거실을 유령처럼 서성입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고 손에는 골프백에서 가장 무거운 아이언채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복수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명자가 가장 아끼는 것, 그녀의 영혼을 파괴할 만한 무언가를 말입니다. 만석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에 멈춥니다. 자개로 장식된 낡고 고풍스러운 삼단함. 명자가 시집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이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긴 유품입니다. 명자는 매일 아침 그 자개함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만석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하고 비열한 미소가 번집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내 어미의 흔적도 사라져야지. 만석은 골프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리칩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영롱하던 자개 장식이 산산조각나 바닥으로 튑니다. 하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공을 치듯 미친 듯이 자개암을 가격합니다. 30년 묵은 마른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밟깁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경첩이 찌그러져 튕겨나가고 검은 칠기 조각들이 락스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난초 화분의 흙더미 위로 쓰레기처럼 흩어집니다. 만석은 부서진 함을 구두굽으로 지시겨 밟으며 확인 사살을 합니다. 바스락, 으드득. 나무 조각이 가루가 되는 소리를 들으며 만석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이제야 좀 공평해졌네. 어디 내일 아침 내 얼굴이 어떻게 구겨지는지 좀 보자.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잔해만이 남은 거실과 달리 주방에서는 기이할 정도로 평화롭고 따스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글보글 달그락. 도마질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와 깊은 된장 향기가 2층까지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만석이 부스스 눈을 뜹니다. 그는 명자가 박살난 자개암을 보고 바닥을 치며 오열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명자는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정갈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흑미밥에 뚝배기에서 넘칠 듯 끓고 있는 먹음직스러운 된장찌개,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 명자가 깨진 자개암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아 구석에 밀어둔 채 만석을 보며 무표정하게 말합니다.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싸우더라도 밥은 먹고 힘내서 싸워야죠. 당신 어제 너무 흥분해서 기력 상했을까봐 화해의 뜻으로 특별한 국을 끓였어요. 만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화해? 특별한 국? 의심스러웠지만 며칠간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한 그의 위장은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코를 찌르는 구수하고 짭짤한 향기에 입안 가득 침이 고입니다. 만석은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발밑에 밟히는 자개 조각들을 짐짓 모른 척하며 그는 헛기침을 하고 숟가락을 듭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야 주제 파악을 좀 했나 보군. 진작 이럴 것이지. 여자가 고분고분해야 집안이 평화로운 법이야. 만석이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루룩.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빈속이 채워지는 묵직한 포만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맛이 좀 묘합니다. 평소 먹던 시래기 된장국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쌉싸름한 풀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마치 덜 익은 채소를 씹는 듯한 비릿한 향. 무엇보다 건더기의 식감이 이상합니다. 부드럽게 씹혀야 할 배추 시래기가 아니라 질기고 억센 섬유질이 이 사이에 낍니다. 만석은 입안에 남는 쓴맛을 쩝쩝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이거 무슨 국이야? 시금치인가? 아닌데. 배추 겉잎으로 끓였어? 왜 이렇게 질겨? 향도 좀 독특하네. 한약재라도 넣었나? 명자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밥도 먹지 않고 국을 먹는 만석의 입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텅 비어 있지만 입꼬리는 기괴하게 위로 말려 올라가 있습니다. 명자가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합니다. 맛이겠죠? 향긋하고.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 끓였어요. 재료가 워낙 귀한 거라서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죠. 한 뿌리에 5천만 원이나 하는 거잖아요. 만석의 숟가락질이 허공에서 딱 멈춥니다. 5천만 원. 그 단어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칩니다. 만석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베란다 창가로 향합니다. 어제 락스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던 난초 화분들이 있던 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그가 영혼처럼 아끼던 황화소심 화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텅 빈 화분 받침대만이 덩그러니 남아 아침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만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입안에 들어있는 질긴 건더기를 씹지도 삼키지도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명자를 바라봅니다. 명자가 친절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입니다. 락스 맞고 죽은 게 너무 아깝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끓이니까 색깔도 아직 초록색이고 향도 진하네요. 뿌리가 영양가가 제일 많대요. 질기긴 해도 꼭꼭 씹어 드세요. 당신이 자식처럼 키운 거니까 남 주긴 아깝고 당신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많이 드세요. 남기지 말고. 국물까지 싹 다. 순간 만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우. 만석이 입을 틀어막으며 의자에서 튀어오릅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우당탕 소리를 냅니다. 그는 싱크대로 달려가 방금 먹은 것을 개워내기 시작합니다.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보다 더 처절하고 끔찍한 구역질 소리가 주방을 울립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난초를 제 입으로 씹고 뜯고 삼켰다는 혐오감과 공포가 그를 덮칩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토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만석이 헐떡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명자를 노려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괴물을 보는 공포에 질린 눈빛입니다. 그걸 국으로 끓여서 나한테 먹여? 미쳤어. 넌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명자는 싱크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만석을 보며 차갑게 식은 맨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도독, 오도독. 마치 뼈를 씹듯 반찬을 씹어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엄마 유품을 부셨어? 잘 봐. 당신이 아끼는 것들이 어떻게 당신을 망가뜨리는지. 당신 속이 뒤집히는 꼴을 보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이제 시작이야. 아직 씹어먹을 게 많이 남았거든. 다음엔 뭘 끓여줄까? 토사물 냄새와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역겹게 뒤섞인 성북동의 아침. 서로의 가장 소중한 기억을 짓밟고 그것을 요리에 먹여버린 두 사람. 이제 이 집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부부로서의 정은 티끌만큼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서로를 파멸시키겠다는 광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살이뿐입니다. 만석의 충혈된 눈이 거실의 금고를 향해 번득입니다. 난초도 잃었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저 차가운 쇳덩어리 금고 하나뿐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미친 여자를 이 집에서 영원히 격리해 버리겠다고. 이곳을 아무도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완벽한 요새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던 난초를 끓여 먹은 그 엽기적인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성북동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나른한 햇살이 비쳐야 할 시간이지만 지금 이 집은 전쟁터의 최전방 참호보다 더 시끄럽고 살벌합니다. 날카로운 전동 드릴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1층과 2층의 벽을 뚫고 신경을 긁어댑니다.
뒤이어 쇠망치가 나무 합판을 때리는 둔탁하고 폭력적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 소음의 진원지는 바로 1층 거실 창가입니다. 아침 식사 직후 극심한 공포와 구토에 시달리던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창고에서 공구함과 남은 자재들을 꺼내들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립니다. 저 미친 여자가 나를 죽일 거야. 내 밥에 독을 탔어. 다음엔 뭘 넣을지 몰라. 자고 있을 때 내 목을 조를 수도 있어. 막아야 해. 내가 먼저 가둬버려야 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못 나가게. 만석은 창고에 있던 두꺼운 합판과 강목들을 가져와 1층 거실의 넓은 통유리 창문에 덧대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보이던 투명한 유리창 위로 투박한 나무 판자들이 하나둘씩 박힙니다. 집 안으로 쏟아지던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창문 하나가 가려질 때마다 거실은 대낮인데도 점점 동굴처럼 어두컴컴하고 습해집니다. 만석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을 찔러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달려갑니다. 띠띠띠띠. 익숙한 도어록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소리가 아닙니다. 비밀번호 변경. 그는 떨리는 검지손가락으로 아주 길고 복잡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는 기계음이 만석에게는 구원의 종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는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 봅니다. 덜컹 덜컹. 굳게 닫힌 문을 확인한 만석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넌 못 나가. 나갈 생각도 하지 마. 경찰? 변호사? 웃기지 마.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서 말라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엔 너도 못 나가. 한편 2층 서재에 웅크리고 있던 명자는 밑에서 들려오는 굉음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안의 변화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이 하나둘 사라지고 집안 공기가 탁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명자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가려다 계단참에서 멈칫합니다. 계단 입구에 만석이 쌓아둔 의자와 잡동사니들이 거대한 바리케이드처럼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만석의 눈과 마주칩니다. 짐승의 눈빛입니다. 명자는 황급히 2층 서재로 도망쳐 들어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합니다. 경찰이든 친정이든 누군가에게 이 남자의 관계를 알려야 합니다. 명자는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유선 전화기를 집어듭니다. 수화기를 귀에 댑니다. 하지만 들려야 할 신호음 대신 먹먹하고 불길한 침묵만이 귀를 채웁니다. 치익하는 잡음조차 없는 완벽한 죽음의 소리. 명자가 수화기 버튼을 여러 번 다급하게 눌러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선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책상 아래로 이어진 전화선 끝. 그곳은 가위로 싹둑 아주 잔인하고 매끄럽게 잘려나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잘린 단면의 구리선이 뱀의 혀처럼 번들거립니다. 전화선을 끊었어? 세상에, 인터넷선도? 명자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보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방 안의 형광등 스위치를 눌러봅니다.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석이 지하실에 있는
두꺼비 집의 메인 전원 레버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 넓은 저택의 모든 핏줄이 끊겼습니다. 명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서재 구석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 웅장했던 성북동 저택은 이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콘크리트관이 되었습니다. 빛도 소리도 전기도 통하지 않는 밀실. 그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1층에서 들려오는 만석의 거친 숨소리와 계속되는 망치질 소리뿐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명자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명자가 판자로 막히지 않은 2층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쳐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이중창과 완벽한 방음벽으로 설계된 고급 저택의 벽은 그녀의 비명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집안에서만 메아리치게 만듭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방음시설이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를 삼키는 재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양이 완전히 지고 성북동의 밤이 찾아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만석이 박아놓은 널빤지 틈새로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 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1층 거실. 만석은 소파 한가운데 앉아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왕국을 둘러봅니다. 그의 곁에는 비상용 손전등 하나와 금고를 지키기 위한 가장 튼튼한 골프채가 놓여 있습니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2층 계단 입구를 비춥니다. 만석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그곳을 노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오지마. 내려오기만 해봐. 내 금고에 손 떼면, 내 돈 건드리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야. 이 집은 내 거야. 내 성이라고. 아무도 못 뺏어가. 적막해진 집안. 이따금씩 오래된 마룻바닥이 온도차 때문에 삐그덕하고 뒤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숨을 죽입니다. 서로가 어둠을 틈타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손에 땀을 쥐고 어둠을 노려봅니다. 굶주림과 공포, 그리고 상대를 향한 증오만이 가득 찬 거대한 밀실. 이 봉쇄된 성 안에서 이성을 잃은 두 사람의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이 파국을 예고하듯 창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일기예보에서 예고했던 초대형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며 지붕을 때립니다.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뒤흔들며 다가올 비극적인 피날레를 알립니다. 내일 아침 이 봉쇄된 성에서 두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고 열쇠는 부러졌습니다. 성북동의 밤하늘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 카눈이 서울을 강타한 이 밤, 세상은 물과 바람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집 전체를 통째로 들어올릴 듯한 천둥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거센 비바람이 만석이 판자로 덧대어 놓은 창문을 뜯어낼 기세로 두들겨댑니다. 만석이 만들어 놓은 봉쇄된 성은 이제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먹통이 된 저택 안, 번개가 칠 때마다 판자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창백한 성광이 거실을 아주 짧게 그리고 기괴하게 비춥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 도둑처럼 움직이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박만석입니다. 그는 한 손에 커다란 가죽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더듬으며 거실 중앙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이 집은 끝났다는 공포, 저 2층에 있는 여자가 언제 내려와 자신의 목을 조를지 모른다는 망상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거실벽에 박혀있는 디지털 금고입니다. 챙겨야 해. 다 챙겨서 떠나야 해.
내 땅 문서, 내 금괴.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다시 왕처럼 살 수 있어. 저 여자는 여기서 썩어 문드러지게 두고 나 혼자 갈 거야. 만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 금고 다이얼에 손을 올립니다. 손끝에 닿는 강철의 차가운 감촉이 그를 흥분시킵니다. 천둥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그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오랜 시간 머릿속에 각인된 그 숫자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깜빡이고 육중한 강철 문이 잠금을 해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름칠 잘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문이 열립니다. 만석이 입에 물고 있던 손전등을 비춥니다. 하얀 불빛 아래 만석의 평생이 담긴 보물들이 드러납니다. 누렇게 변색된 땅 문서 봉투들, 최고급 시계 상자들, 그리고 안쪽 깊숙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1kg짜리 골드바들. 금괴가 빛을 받아 번쩍이는 순간 만석의 입에서 탐욕스러운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내 새끼들. 그는 허겁지겁 가방 안에 금괴를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금덩이들이 가방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만석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실을 울립니다. 하얀 서류 봉투들도 닥치는 대로 구겨 넣습니다. 가방이 터질 듯 빵빵해지고 들기조차 버거울 만큼 무거워졌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퍼가 잘 잠기지 않자 그는 억지로 가방을 누르며 힘을 씁니다. 그 가방이 비명을 지르며 겨우 닫힙니다. 됐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 만석이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현관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번쩍 다시 한번 거대한 번개가 치며 거실을 대낮처럼 하얗게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2층 계단 난간에 서 있는 하얀 실루엣이 드러납니다. 귀신처럼 산발을 한 머리,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손에 식칼 대신 깨진 자개암 조각을 쥐고 있는 여자. 명자입니다. 그녀는 만석이 금고를 여는 그 미세한 기계음을, 그 돈 냄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명자의 눈이 짐승처럼 푸르게 빛납니다. 그녀가 계단을 천천히 한 발자국씩 내려오며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어딜 가? 그거 내 거야. 내 30년치 월급이야. 내 청춘 팔아서 산 금괴야. 두고 가. 하나도 못 가져가. 명자가 계단 중간에서 몸을 날려 만석의 가방끈을 낚아챕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무거운 가방을 맨 만석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엉겨붙은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옷을 잡아당기며 바닥을 뒹굽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따위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천둥 소리에 섞여 울려 퍼집니다. 이거나, 이 미친년아.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넌 10원도 못 줘. 내놔. 도둑놈아. 내 인생 내놓으라고. 명자는 죽기 살기로 가방에 매달립니다. 그녀의 손톱이 만석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만석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명자를 발로 걷어찹니다. 하지만 명자는 좀비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만석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비좁고 가파른 2층 목재 계단 위로 몰립니다. 계단 난간이 두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립니다. 만석이 있는 힘껏 명자를 밀칩니다. 저리 꺼져. 하지만 명자의 소나기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녀가 밀려나면서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은 만석의 발이 계단 끝 허공을 딛습니다.
하는 짧은 외마디 비명. 두 사람의 몸이 허공에서 뒤엉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그 찰나의 순간 마치 왈츠를 추듯 서로를 꼭 껴안은 기괴한 자세로 두 사람은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우당탕탕 둔탁한 타격음이 연달아 들립니다. 단단한 나무 계단 모서리의 등과 머리가 부딪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이어집니다. 충격으로 가방 지퍼가 터지면서 그토록 지키려던 금괴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황금 덩어리들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튀어오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던 추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쿵! 두 사람의 몸이 1층 거실 바닥, 그 차가운 대리석 위로 처박힙니다. 순식간에 찾아온 정적. 조금 전까지 집을 집어삼킬 듯 하던 천둥 소리도 거짓말처럼 잠시 멈췄습니다. 오직 거센 빗소리만이 부서진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집안을 적십니다. 계단 아래 뒤엉킨 두 사람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수십 개의 금괴들이 번개 불빛을 받아 번쩍이며 그들의 시신을 지키는 부장품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만석의 손은 여전히 찢어진 가방끈을 꽉 쥐고 있고 명자의 손은 만석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죽어서도 놓지 못하는 그 지독한 집착. 만석의 머리 뒤로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번져나갑니다. 욕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의 추락. 성북동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폐허가 된 성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살아남은 자에게 죽음보다 더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지고 주인 잃은 금괴들 위로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성북동 언덕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태풍 카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갔습니다.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시간이 흐르고 다시 찾아온 성북동의 아침은 잔인할 정도로 눈부십니다. 만석이 덧대어 놓았던 흉물스러운 나무 판자들은 모두 철거되었고 깨진 통유리창은 티끌 하나 없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부서진 현관문도 피 얼룩이 배어있던 대리석 바닥도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 완벽하게 복원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택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견고하고 우아한 붉은 성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정원의 잔디를 비추고 담장 너머로는 참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항상 거실을 호령하며 고함을 지르던 남자 박만석의 목소리는 이제 영원히 들리지 않습니다. 계단 아래로 추락했던 그 폭풍 우 치던 밤, 만석은 목뼈 골절과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챙기려던 금괴 가방은 주인을 잃고 흩어졌다가 다시 차가운 은행 대여금고서 어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납골당 차가운 벽 속에 갇혔습니다. 지금 그 넓고 화려한 거실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거운 정막,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뿐입니다. 목에 연결된 인공 호흡 보조기가 뱉어내는 주기적인 바람 소리, 그리고 전동 모터가 돌아가는 미세한 마찰음. 기익. 최첨단 전동 휠체어 한 대가 거실 창가,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옵니다.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최명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꼿꼿한 허리와 당당한 눈빛으로 남편에게 맞서던 명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경추 손상에 의한 전신마비, 척추 신경이 끊어진 그녀는
머리만 살아있는 밀랍 인형처럼 휠체어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그녀의 다리 위에는 가벼운 담요가 덮여 있습니다. 간병인이 그녀의 입가에 흐르는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사모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정원에 꽃도 피었어요. 햇볕 좀 쬐세요. 비타민 D 합성하셔야죠. 명자는 대답 대신 눈꺼풀을 아주 느리게 힘겹게 깜빡입니다. 그녀의 초점 없는 시선이 창밖을 향합니다. 만석이 그토록 자랑하던 소나무, 그가 매일 닦아대던 정원수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자의 소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자동 종결되었고 유일한 상속인으로서의 절차를 거쳐 이 성북동 저택과 남편이 숨겨둔 모든 재산, 그 50억 원이 넘는 자산은 오롯이 명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공동 명의를 넘어 완전하고 완벽한 단독 명의. 이제 이 집의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인은 최명자, 단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명자는 그 돈을 쓸 손이 없습니다. 넓은 저택을 걸어 다닐 다리도 없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거실 한가운데 혹은 의료용 침대에 누워 저 높은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일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한때 남편이 이탈리아에서 공수해 왔다며 자랑하던 그 조명이 지금은 마치 거대한 눈동자가 되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명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굴러 거실 바닥을 흡습니다. 새로 깐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럽지만 명자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흉터들이 보입니다. 초록색 청테이프가 붙어있던 자리, 만석이 컵라면을 먹으며 웅크리고 있던 소파, 락스 냄새가 진동하며 난초 화분이 깨져나갔던 베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일 듯 엉겨붙어 굴러떨어졌던 그 가파른 2층 계단. 모든 곳에 피 튀기던 전쟁의 흔적은 지워졌지만 명자의 귀에는 여전히 그날의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윙윙거립니다.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건드리지 마. 이 도둑놈아. 내 청춘 내놔. 억울해. 남편의 고함과 자신의 악다구니가 뒤섞인 소음이 뇌리를 스칩니다. 명자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이겼는데,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이 거대한 성을 차지했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걸까? 보일러는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뼛속까지 시린 걸까? 간병인이 잠시 점심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다시 완벽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만이 무심하게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명자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명자는 입을 달싹거려 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습니다. 소리치고 싶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무 외로워. 아니면 미안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비된 성대와 혀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회한의 탄식도 아닌 그저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건조하고 비참한 신음일 뿐입니다. 명자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눈물은 귓바퀴로 들어가 차갑게 고입니다. 닦아줄 사람도 닦을 손도 없습니다. 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 내 몫을 인정받기 위해 벌였던 그 처절하고 유치했던 전쟁. 남편의 밥을 굶기고 난초를 죽이고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며 얻어낸 이 결과. 상대를 파괴하고 얻어낸 이 거대한 성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독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집은 주인을 섬기는 안식처가 아니라 욕망에 눈먼 인간들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거대한 괴물이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기울어가고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창밖의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거실을 피핏으로 물들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명자는 어둠이 자신을 서서히 덮어오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그녀의 위로 밤의 장막이 내려앉습니다. 욕망이 휩쓸고 간 자리, 주인 잃은 집만이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살아남은 자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삼키고 있습니다. 성북동 전쟁, 그 비극적인 욕망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